몰라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성 변호사고요. 회생과 파산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 중에 사실은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분들이 알면 좋은 복지 제도들을 소개시켜주는 기회를 좀 가지려고 했고요. 그 이후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 같은 경우들은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별로 다른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요 제도들이 있다 정도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내가 자격이 되는지는 각 해당 지자체라든가 자세하게 여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랑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한 대출 상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회생이나 파산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 소액 생계비 대출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말 그대로 소액 대출이기 때문에 최대 100만 원까지만 대출이 된대요. 그리고 이 100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을 일단 빌려주고, 그 다음에 잘 갚으시면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또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원칙과 예외가 있잖아요. 이 예외적으로 병원비라든가 아니면 뭐 월세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그 자금의 사용처가 증빙된 경우에는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소액 생계비 대출이 지원금이 아니라 빌려주는 돈, 말 그대로 대출금이라고 했잖아요. 금리가 15.9%래요. 15.9%. 여기서 금융교육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뭐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하면 10%까지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해요. 소액 생계비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불법 사채라든가 이런 거에 빠지지 않게끔 이 50만 원, 100만 원의 소액 대출을 급하게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사실은 대도권, 그러니까 금융권 내에서는 대출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일수업자라든가 아니면 불법 사채업자라든가 이렇게 나중에는 추후에 사실 감당도 안 되는 그런 그 채무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급하게 빌려주고, 대출 사고가 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자율을 좀 세게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교육을 이수하시고 이자를 잘 내신다면 한 1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5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월 한 6천 원, 5천 원 요 정도 이자래요. 제가 최근에 우리 의뢰인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100만 원 사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율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100만 원을 돼지 엄마한테 빌려. 그러면 돼지 엄마가 나한테 80만 원을 입금해줘요. 100만 원을 빌리는데 선에서 20%를 떼고 80만 원을 입금해주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갚냐면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갚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내가 80만 원을 빌리고 한 달 만에 12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사채에 비하면은 완전 애경과, 이건 연 15.9%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채, 뭐 일수 이런 건 절대로 여러분들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좀 이용하셔라. 처음에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린 게 이게 괜찮은 상품인가?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대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 사이트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소액 생계비 대출이 1000억을 한도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씩 10만 명한테 빌려줄 수 있는데, 이게 이미 그 한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돈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 대상을 말씀드릴게요. 신청 대상자는 연소득이 세전 3,500 이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50 이하로 버시는 분들이면 신청이 가능할 것 같고요. 신용 점수가 하위 20% 정도인 성인이어야 한답니다. 하위 20% 정도면 한 700점 왔다 갔다 하면은 된대요. 그 다음에 세금을 미납했다거나 아니면 대출 사기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금융질서 문란자는 신청이 안 된다고 하네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원회에서 이걸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안 빌려주겠죠. 신청 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금융콜센터에서 내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약을 하는 거래. 방문 일정을 잡아주고요. 이거는 대면 상담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가 사실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1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은 채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신 어마어마하게 급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가 엄청나게 많다면 현장에서 너는 회생 가라, 아니면 파산 가라, 너는 워크아웃 가라, 이런 식으로 채무에 대한 상담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 100만 원이 필요할 정도로 방문하실 정도의 상황이라면 분명히 이분한테는 어떤 대출이라든가 도움들이 필요하니까 정부에서 하는 지원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할 때는 뭐 신분증이라든가 뭐 예금통장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비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자료들은 서민금융 콜센터에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오늘은 취약계층들, 이 100만 원이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땐 대부분 회생이나 파산의 대상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빚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회생 파산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고, 본인이 이 소액 생계비 대출의 대상자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돈이 급하게 꼭 필요하다 라는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서민금융 콜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부채 처리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비들 있잖아요. 상담원으로 상담을 하셔가지고 좀 더 편안한 어떤 그 경제생활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결국에는 사채업자 아니면 일수꾼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정말 힘든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소액생계비 대출이 괜찮은 제도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유익한 복지 정책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